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입니다.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A 10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전년도에 출제가 됐죠.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적분 판정법입니다. 적분으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판정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급수잖아요. 급수기 때문에 급수의 수열은 정역이 자인수 집합인 함수잖아요, 수열이. 그런데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 수열을, 정역을 실수로 확장할 겁니다. 그럼 함수가 되잖아요. 정역이 자인수 집합인 이 수열을 실수 집합으로 확장한 함수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은 양수이면서, 즉 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뭐 0이면 명백히 수렴하잖아요. 음이 아닌 감소함수여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합해 나가는 거니까 함수의 도메인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꼭 첫 번째 항이 1이 아니어도 돼요. 이걸 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도메인은. 중요한 것은 음이 아니면서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러면 음이 아닌 감소함수에 대한 특이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특이적분. 이 특이적분이 수렴하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는 거. 이 특이적분이 발산하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거. 이게 적분 판정법입니다. 선생님, 이게 적분으로 판정하나 급수로 판정하나 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바로 이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를 P급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P가 1일 때 하모닉 시리즈, 조화급수죠. 조화급수 명백히 발산하나요?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조화급수 발산하는 거 보이는 게 거의 뭐 이그젠플로 나오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 P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 바로 위에서 설명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할 거예요. 명백히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급수의 일반항. 정역이 자인수 집합인 함수인 수열입니다. 그러면 실수로 확장하겠죠? 그러면 어떤 함수? fx 이꼴 실수로 확장하겠습니다. x의 p제곱분의 1. 도메인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제곱분의 1에 대한 적분. 적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특이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계산하니까 바로 계산이 되죠, 이게. p가 1 이하이면 발산하는구나.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P급수입니다. 적분 판정법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비교 판정법입니다. 비교 판정법은 수열에서도 썼었어요. 그죠? 비교 판정. 수열에 대해서도. 적분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급수에 대해서도 쓰인다는 거. 가장 직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도 쓰고 적분에 대해서도 쓰고 급수에 대해서도 쓴다는 거. 두 개의 급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급수의 일반항이
수렴 발사는 유한계의 항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큰 K번째 이유항부터 이 급수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가질 거예요. 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판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BK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하면 AK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 명백히 수렴하겠죠. 직관적으로. 만약에 BK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면 AK에 대한 급수 몰라요. 그죠? 판단이 안 됩니다. 반대로 AK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면 BK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급수는 발산하겠죠. 그래서 비교 판정법. 지금 우리가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그마 AK에 대한 급수의 수렴 발산이잖아요. 그럼 비교 판정법을 적용시키려면은 AK와 비교되는 대상 BK를 찾아야 돼요. 그 BK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방금 언급했던 P급수 혹은 기하급수. 기하급수. 이렇게 비교되는 급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봤지만 비교 판정법은 시그마 AK와 대소관계를 갖는 발산하든지 수렴하는 이런 급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방법을 계산한 게 바로 뭐냐?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 AK, BK에 대한 비교 대소관계 중요하잖아요. 물론 음이 아니라는 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뭘 계산하느냐? AK와 BK에 대한 비의 극한. 자, 요 극한이 L이 수렴할 거예요. 그럼 요 극한값 L이 유한실수이면 유한실수예요. 유한실수. 그러면 충분히 큰 캐피털 N 이유항부터 어떻게 되겠나요? 유항부터 AN, BN 여기 바로 L이 되겠죠. 그러면 AN은 LBN이 될 거예요. L은 유한실수입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은 BN이라는 급수의 수렴 발산과 동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수렴값 L이 유한실수 중에 0인 경우 0이 된단 말은 뭘 뜻하는 건가요? 요 B에 대한 극한에서 분모가 분조보다 커야지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BN이 AN보다 커야지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B에 대한 극한인데. 그런데 BN이라는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해. 그럼 AN에 대한 급수는 수렴하겠죠. 만약에 BN이라는 급수에 대한 일반항이 발산하면 AN이라는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은 판정할 수가 없죠. 다른 판정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N과 BN에 대한 B의 극한 L이 발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발산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AN이 BN보다 크겠죠. AN이 BN보다 클 겁니다. 그럼 BN이라는 급수가 발산하면 AN이라는 급수는 발산하겠죠. 비교 판정법을 계산한 극한 비교 판정법이었어요. 지금까지 세 개의 판정법을 알아봤습니다. 적분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급수의 일반항이 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양수여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가 번거롭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냐면은 급수의 일반항을 절대값을 취했을 때의 이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의 일반항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가 수렴할 때를 absolute converge, 절대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럼 명백히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수렴하겠죠. 왜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절대값이 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법에서 수렴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이 급수가 수렴해. 그런데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K에 대한 급수는 수렴하는데 절대값을 취한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때를 conditional convergence, 조건부 수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급수의 일반항이 양수음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왜? 절대값을 취한 일반항에 대한 급수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근 판정법입니다. 루트 테스트. 모든 급수에 사용해요. 특히 이제 지수를 포함하는 급수에 유용합니다. 근, 지수. 제곱근을 취하겠구나. 급수의 일반항에 k분의 1 제곱근을 취했습니다. 물론 절대값을 취해서. 선생님, 근데 앞에 이건 뭡니까? 바로 상극한이죠. 상극한이 R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R이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봤지만 P급수에서 기하급수. 비교판정법에서 비교되는 급수로 P급수, 기하급수를 주로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수렴. R이 1보다 크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R이 1이면 다른 판정법을 사용해야 돼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극한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극한을 취해도 돼요. 절대값에 대한 제곱근에 대한 극한을 취해도 됩니다. 만약에 R이 1보다 작아서 수렴하면은 상극한이나 극한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상극한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왜냐? 상극한이나 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모든 급수에 또한 사용하는 판정법입니다. 특히 팩토리얼, 계산을 포함하는 급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시오 테스트. 레이시오니까 마치 극한 비교 판정법처럼 B에 대한 극한을 사용할 텐데,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AK라는 일반항에 대한 급수, 또 다른 BK에 대한 일반항의 급수인데, 여기서 비판정법은 바로 이웃하는 항사의 B입니다. 이웃하는 항사의 B. 요거에 대한 극한이 R인데, 근판정법과 결과는 동일해요. 요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이럴 때는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 판정법을 쓸 거예요. 비판정법을. 조금 이따 이제 기출문제에서 확인하겠지만,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비판정법입니다. 비판정법이 이제 적용이 안 될 때,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비교 판정법이라든지, 극한 비교 판정법, 근 판정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대급수, alternating series test. 교대. 뭐가 교대된다? 부호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고 해서 교대급수입니다. 그래서 부호 교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일반항.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부호, 요 일반항. 부호를 뗐잖아요. 그죠? 그럼 요 일반항이 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일반항은 수열이니까, 유계인 수열. 유계인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곱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에 수렴해야 되죠. 그래서 AK는 어떻게 되느냐? 0에 수렴하는 음이 아닌 감소하는 수열. 그럼 0에 수렴하잖아요.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그러면 수렴한다는 거예요.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교대급수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의 급수, 홀수 번째 항까지의 급수, 이 차를 이용할 거예요. 수렴값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렴할 때는 부분수열 또한, 부분급수 또한 같은 값을 수렴하겠죠. 그 결과를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6가지 판정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은 비판정법이다. 여섯 가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이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파워 시리즈, 몇 급수에 대한 내용인데, 다항식 형태의 급수를 몇 급수라고 하죠? x 빼기 x0가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몇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 그럼 우리가 방금 이용했던 6가지 판정법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뭐다? 비판정법. 그래서 이 급수의 공비가 양의 실수 r보다 작을 때 이 급수, 몇 급수가 수렴, 그리고 클 때 발산. 이럴 때 요 r을 우리는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요 수렴 반경에서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래서 요 급수의 수렴 반경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구간이 결정이 되겠죠. 수렴하게 되는 가장 큰 구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수렴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수렴 구간에는 수렴 반경이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급수의 극한함수가 sx라고 둬볼까요? 그럼 방금 앞에서 수렴 반경 봤었잖아요. 그 수렴 반경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거. 근데 분모가 좀 낯이 익죠? 바로 뭔가요?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루트 테스트에 해당되잖아요. 그게 역수죠? 그 역수가 바로 수렴 반경이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급수. 그럼 주어진 급수의 요 일반항의 극한값을 rx라고 둬볼까요? 리미트. 삼극한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ak의 x 빼기 x0의 k제곱의 루트 테스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x 빼기 x0 앞으로 나오죠? 절대값 씌워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뭐라 두는 거예요? 요거 역수를 캐피탈 R이라고 돌았으니까 이게 R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R이 0이면 R이 0이에요. R이 0이라는 것은 요 RX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요거의 극한값이니까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R이 0, 수렴 반경이 0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값. X가 X0인 거를 제외하고는 그때가 딱 0이 되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R이 만약에 무한되면, 수렴 반경이 무한되면은 RX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1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진 급수 수렴하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남은 게 요 수렴 변경 R이 0 이상이면서 유한실수일 때. 요 이제 유한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수렴 변경에 대한 이 부동식이 나오죠. 이때 수렴, 이때 발산. 선생님, 그러면은 굳이 뭐 루트 테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비판정법을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비판정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을 그래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루트 테스트나 레이시오 테스트로 수렴 반경을 찾고, 수렴 반경을 찾았으면 뭘 찾아야 되겠나요? 또 수렴 구간도 찾아야 되겠죠. 수렴 반경 R이 되게 하는 요 공비에서 수렴 반경 R이 추가되느냐, 추가됐을 때 수렴하는지를 확인해서 수렴 구간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 (2005학년도) 12번 문항입니다. 사전 배점으로 출제됐네.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라. 그럼 6가지 판정법. 적분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근판정법, 비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뭘 적용시켜야 되겠냐. 어떻게 아까 하라고 했습니까? 비판정법 적용시켜보고 안 되면 이제 다른 판정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겁니다. 모든 급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팩토리얼을 포함하는 식에서. 그럼 바로 비판정법 적용시켜 볼까요? 자, 일반항을 A라고 뒀습니다. 그럼 절대값 취한 이웃하는 항사의 B. 자, 이거 극한 구하면 되죠? 좀 복잡해 보이나요?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많이 흔히 쓰는 이 극한 형태죠? 어디에 수렴합니까? 오일러 넘버 2에 딱 수렴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나요, 이게? 2제곱 2. 어떻게 되나요, 이거? 1이죠? 2분의 1 딱 나오네요. 그죠? 1보다 작네요. 따라서 레이시오 테스트에서 주어진 급수는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는 거. 마치 우리 수열에서 학부 과정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중등교육과정에서처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수렴값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에서 급수의 합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따라서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자, 2007학년도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는 교대급수 판정법이 뭔지를 기술하고 그걸 이용해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는 문제예요. 그리고 단서에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놨네요. 단서를 이렇게 줘놨다는 것은
요 일반항이잖아요. 요 일반항이 음이 아니면서 감소하고 영의 수렴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명백히 음이 아니라는 건 바로 확인되죠. 감소한다는 것은 이웃하는 항사의 차를 이용하겠죠. 영의 수렴한다는 것은 조임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주어진 급수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을 서술하면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이죠. 부호를 분리해낸 일반항이 음이 아니면서 양수이면서 영의 수렴해야 된다. 감소하면서 영의 수렴해야 되겠죠.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이 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명백한가요? 감소한다는 거 보여야 되겠죠. 이웃하는 항사의 차. 그럼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죠. 명백히 양수니까. 이 부분이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명백히 음수 맞나요? 음수네요. 그죠? 2n 플러스 1에서 2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뺐으니까.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자, 남은 거는 0에 수렴하느냐? 조임정리 바로 이용되죠.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2011학년도 24번 문항으로 출제된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기억, 급수 수렴하느냐? 모든 급수에 대해서 비판정법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좀 이제 연습이 되시면은 이건 바로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비교판정법. 그죠? 비교판정법. 니은은 바로 보이죠? 부호를 분리해냈으니까 교대급수. 명백히 어떻게 되나요? 부호를 분리해낸 이 일반항이 음이 아니면서 감소하고 영의 수렴하죠.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명백히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도 바로 되죠, 이게. 비교 판정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그럼 이거는 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n의 제곱이 x죠. n분의 1도 나오나요, 이게? 그런데 이 급수는 저하급수. 비교 판정법으로 바로 안 되네요. 그죠? 비교 판정법으로 바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판정법을 이제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니은이 바로 직관적으로 돼버리죠. 자, 디귿은 수렴 반경 구하는 거는 루트 테스트, 레이시오 테스트. 루트 테스트가 더 복잡하네요. 그죠? 레이시오 테스트에서 수렴 반경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기억을. 방금 직관적으로 살펴봤는데 비교 판정법으로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제가 비교 판정법 스케치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그런데 상수를 없앴어요. 이러면 n제곱분의 1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판단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저하급수에서 발산하잖아요. 큰 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 판정법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P급수죠.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교대급수 판정법. 자, 디귿 수렴 반경, 루트 테스트, 레이시오 테스트.
비판정법이 훨씬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렴 반경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거.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x제곱에 n이 x의 2n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공비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x제곱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 2가 돼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012학년도 22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바로 뭘 찾는 거예요? 수렴 구간 찾는 거죠. 수렴 구간을 찾으려면 수렴 반경을 찾아야 되니까. 비판정법 쓰면 되죠. 팩토리얼이 또 더군다나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테스트로는 더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비에 해당되는 게 x 빼기 3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수렴 반경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을 먼저 구하니까 비판정법에서 역수치에서 바로 계산하면 되죠. 수렴 반경이 2가 됩니다. 이 자체가 무리수니까 정수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면은 수렴 반경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왜? 정수 찾는 거니까. 그럼 수렴 구간은 3 빼기 2에서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3 빼기 수렴 구간이 3 빼기 2에서 3 더하기 2인데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이게 지금 정수가 아니잖아요. 정수 찾는 거니까. 1, 2, 3, 4, 5. 자, 2012학년도 24번 문항입니다. 실수집합에서의 연속 함수와 실수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은 연속 함수의 도메인이 6에 닫힌 구간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뭡니까? 균등 연속. 이건 참. 증명이 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증명이 된 아이디어가.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균등 연속. 균등 연속이라는 것은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냐를 보이면 되는 거니까. 기회법 쓰면 되죠. 균등 연속 함수가 아니다. 그럼 균등 연속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연속 함수의 도메인에서의 임의의 수열을 선택할 겁니다. 어떤 임의의 수열? 델타라는 유니폼을 고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적당한 델타를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그 델타 구간 내의 임의의 점열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을 수도 작으면 균등 연속인데 균등 연속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크겠죠. 모순을 이끌어낼 거예요. 어떻게 모순이 이끌어내지냐면은 6회인 구간에서의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잖아요. 볼자노-바이에스타라스 티어럼에 의해서. 근데 그 적당한 델타를 아주 작은 값으로 선택해버리면 그 수열의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차에 대한 함수값의 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져 버리잖아요. 왜냐면 연속함수기 때문에.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그런데 균등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의 차가 0이 되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증명이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2번은 xn 세제곱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xn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발산 반창법, 다이버전스 테스트. xn이 0에 수렴해요. 세제곱이 0에 수렴하니까 xn 또한 수렴할 거 아니에요. 명백히. 세제곱 금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열 fxn은 코시스퀀스. 근데 지금 f가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 함수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완비거리 공간이죠.
2번 참. 자, 3번은 연속인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연속인 단조 증가함수에 대한 함수를 일반항으로 하는 이 급수가 수렴하면 xn이 수렴하죠. 이거는 바로 판단이 안 서지죠. 이건 좀 바로 판단이 안 서집니다. 자, 4번은 f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가 6이네요. 도함수가 6이에요. 그럼 평값 정리. 델타라는 유니폼 고정시킬 수 있죠. 바로 균등연속 함수. 4번 참. 5번은 급수가 수렴하면 발산판정법에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겠군요. 발산판정법이라는 것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급수의 일반항은 0에 수렴하잖아요. 즉 발산판정법은 급수의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거. 대우를 취한 거죠. xn이 0에 수렴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n분의 xn이네요. 그럼 방금 그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죠?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오타는 항사의 절대값에 대한 비의 극한이 아래 수렴하는데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판정법 적용시키면 되네요. 그죠? 여기 바로 계산되나요? n분의 n 플러스 1 xn 이거 바뀌어야 되겠군요. 이게 1보다 작은 값에 수렴하니까 요거는 극한 1. 명백히 수렴하네요. 그죠? 5번도 참이네요. 3번이 불확실하죠? 그러면 3번에 대해서 반례가 찾아지느냐? 반례가. 1, 2, 4, 5번은 명확하잖아요. 3번은 반례를 찾아봐야 되겠죠. 1번은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드렸습니다. 제가 또 상세하게 답안 작성해 놨습니다. 스케치한 내용 그대로. 이거는 해석학 모든 교재에 또 증명이 나옵니다. 기립법으로 증명을 한다. 자, 2번은 완비거리 공간. 완비거리 공간에서의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함수 값도 수렴하게 된다. 코시 수열이 된다. 자, 3번이 이제 문제죠. 증가 함수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수렴하느냐. 자, 그래서 증가함수 fx를 다음같이 잡고 xn이라는 수열을 마이너스 n으로 잡았습니다. 명백히 이 급수 수렴하죠. 그렇지만 x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 3번이 거짓이죠. 자, 4번 도함수가 유기인 함수는 균등연속 함수다. 자, 5번은 비판정법에 의해서. (2013학년도) 21번 문항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급수가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테스트에서 an에 대한 극한은 0이 되겠죠. 또한 비판정법에 의한 이오타는 항사의 절대값에 대한 비가 절대값이 굳이 의미가 없네요. 그죠?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한이 1보다 작겠죠. 숨어져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장을 읽으면서 떠올라야지.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교대급수네요. 그죠? 볼을 분리해내고 AN. AN이라는 수열은 방금 영에 수렴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야. 양수인데 급수가 수렴하려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기억.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합니다. 니은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왜냐면은 AN이라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0에 수렴하니까 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죠. 발산판정법에서 수렴하지 않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이 이제 조금 난도가 높아졌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6가지 판정법에서 뭘 쓸 건가?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왜냐? AN에 대한 극한이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AN분의 2AN 빼기 1에 대한 극한. 영의 수렴. 영의 수렴, 0분의 0 꼴이 되잖아요. 로비탈 룰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함수로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한실수에 수렴하게 되면은 이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은 AN에 대한 급수의 수렴 발산과 동치라고 했으니까, 수렴한다고 해놨으니까 유한실수에 수렴한다면은 수렴하겠죠. 극한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바로 되죠? 특별히 뭐 스케치할 것도, 서술할 것도 없죠? 자, 디귿만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문제이자 현재까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가 명확하죠.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 맞죠? 따라서 유한실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급수의 수렴 발산은 AN의 급수의 수렴 발산과 동치라고 했죠. 근데 AN이라는 급수가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급수 또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전공 A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급수의 극한함수를 SX라고 두고 이 SX에 대한 수렴 구간 구하는 거네요. 수렴 반경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렴 반경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비판정법, 금판정법. 저는 설명을 비판정법으로 할 테니까 금판정법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을 먼저 찾으면 비판정법에 의해서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렴 반경 5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공비에. 공비가 xn제곱 x였으니까,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5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나요, 이게? 교대급수죠?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일 때. 공비가 x니까, 절대값 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뭡니까? 바로 P급수. 1 이하입니다. 발산하죠. 따라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5는 포함되지 않고 5는 포함되는 구간이죠. (2022학년도) 전공의 7번 문항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에 대해서 1 빼기 x 세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 그리고 bn에 대한 급수,
그래서 AN과 BN을 찾아서 이거에 대한 B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참고를 보니까 기하급수를 이용했네요. 그죠? 그럼 1 빼기 x 세제곱분의 1을 기하급수를 이용하면은 AN, BN이 구해지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3n분의 n제곱. 그러면 요 AN과 BN이 계산이 된다면은 3n분의 1이니까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3분의 1. 그러면 AN이나 BN 중에서 n제곱이 하나 나오겠구나. 그럼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은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을 기하급수 형태로 고쳐보면 되겠죠. 바로 되나요?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1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1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자, 1 빼기 x분의 1은 참고에 의한 기하급수. 이거 세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세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이제 기하급수니까, 그죠? 굳이 뭐 평등수렴하느냐, 균등수렴하느냐, 고른수렴하느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 그 조건들을 만족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곱을 계산하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개수들에 대한 형태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0는 1, A1은 3, A0, A1, A2, 그죠? 1, 3, 6, 10, 바로 뭡니까? 2, 3, 4, 명백해지네요. 그죠? 개수들이 개차수열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AN 바로 계산됩니까? A1 3, A0 1 추가시키면은 따라서 AN은 어떤 것이 계산됩니까? 개차수열. BN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자, 기하급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x분의 1에 대한 기하급수. 자,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이번에는 B1부터 나오네요. 그죠? B1, B2, B3. 바로 보이네요. 그죠?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완전 제곱수네요. 그죠? 그래서 B에는 바로 유추가 됩니다. 따라서 AN과 BN에 대한 B의 극한은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되네요. 그죠? BN이 N제곱이니까 3n분의 N제곱에 대한 극한 급수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급수에다가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됩니까? 자,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니까 이 급수에 대한 극한값이 2분의 3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이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 AN에 대한 점화식에 대한 FN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FN을 구해지면은 점화식 형태, 익숙한 형태죠. FN이 곱해져 있으니까 n에다가 1부터 n-1라는 걸 대입해서 각 변끼리 곱하면 A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그 AN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알파 제곱한 이 급수가 수렴할 때 실수 알파의 범위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어떤 추가 내용이 있느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n 팩토리얼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요 an이라는 관계식에 n 팩토리얼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우리 또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느냐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급수의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는 거. 즉 발산판정법이죠. 다이버전트 테스트는 급수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는 이 대우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관계식에 n 팩토리얼이라는 식이 포함이 되면 이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극한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극한도 0에 수렴하면은 조형정리가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an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은 그 다음 과정이 바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an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구하는 건 간단하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x 프라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부분적 분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적용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 x제곱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바로 이제 포뮬러를 이용해야 되죠. u dv du v.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주면 1 플러스 x제곱에 n에 1이 곱해지는 거 바로 이게 뭡니까? an이죠. 1 플러스 x제곱 n에 여기 곱해지니까 n 플러스 1이네요. an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까? 여기 바로 뭔가요? fn이죠? fn입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n-1항까지를 대표도 되지만 0번장부터 정의가 되니까 0번장. 참고로 0번장을 계산한다면은 n에다 0을 대입하는 거니까 an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1 플러스 x제곱에 n제곱에 dx. n이 0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적분함수 1이죠? 그러니까 a0가 뭡니까? 1입니다. 딱 a0가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n-1항까지를 대입해서 각 변을 곱하면 an이 구해지겠죠. 자, 그럼 an이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an이 정리하면은 당화식 딱 나오나요? 이게 바로 a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n을 보니까 분자 분모가 분자는 짝수들의 곱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분모는 홀수들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죠. 분자는 바로 팩토리얼로 나타내지죠. 짝수니까 2를 묶어내면 2가 몇 개 있냐면은 2가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2가 여기까지 갑니다. 2가 그러면 2가 n개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수. 분자는 그래서 바로 팩토리얼로 나타내집니다. 2의 n제곱에 n 팩토리얼이죠. 여기 n 팩토리얼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n 팩토리얼에 대한 부등식에 2n을 곱하면은 부등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분모 또한 분모는 3부터입니다. 3부터. 그럼 이거 팩토리얼로 나타내려면은 짝수들을 추가시켜주면 되죠. 짝수들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짝수들을 추가시켜주면은 분자, 요 분모에 있는 거 바뀌어지죠. 그리고 분모의 분모.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an에 대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럼 an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알파 제곱에 대한 부등식 이용할 수 있죠. 왜? n 팩토리얼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an에 대한 알파 제곱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요 분자에 있는 n 팩토리얼 있죠? 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n을 곱해주면 되죠? 2n 곱해준 거.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2n 플러스 1 팩토리얼 있죠? 요 n자리에다가 2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됩니까? 자, 2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러면은 이거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게 바로 계산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한 역수를 취하면 되죠. 역수 취해지면은 이거하고 자리에 바뀔 겁니다. 그럼 곱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죠. 제일 작은 값 좌변, 제일 큰 값 우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파 제곱까지 한 거예요. 알파 제곱까지. 알파 제곱 아직 안 했습니다. 저 너무 빨리 갔나요, 그죠? 2n 플러스 1 팩토리얼 역수 취한 거 이거 자리 바뀌죠. 그다음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과 2n 곱하기 n 팩토리얼을 곱한 겁니다. 그게 an이죠? 여기 an입니다. 관계식이 딱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근데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0이 수렴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0이 수렴하고 이게 0이 수렴해야 되죠. 그래서 조임정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안에는 왼쪽 식을 이용했으니까 연습 삼아서 오른쪽 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왼쪽에 대한 거로 알파에 대한 범위를 구해보면은, 자, 왼쪽입니다. 왼쪽.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오일러 넘버. 오일러 넘버에 대한 극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형태로 바꾸면 되죠? 이 형태로.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n제곱 2분의 3제곱. 그럼 2분의 3제곱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거 정리했어요. 앞에 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냈어요. 이거. 상수. 분모. 이제 보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극한. 이게 0에 수렴할 거고, 그럼 1이죠. 이거 발산하죠. 자, 이 극한은 어떻게 되나요? 2죠? 2? 그럼 요거만 남는 거구나. 그럼 이게 0에 수렴해야 되니까 알파가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바로 나오네요. 그죠? 알파는 양수이면 되겠죠. 따라서 an에 대한 관계식에서 fn과 알파에 대한 범위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를 하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적분 판정법. 급수의 수렴 발산을 적분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은 급수의 일반항을 실수로 확장한 함수에 대한 적분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함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은 음이 아니면서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럼 특이 적분을 이용하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과 적분에 대한 수렴 발산이 같다는 게 적분 판정법. 이 적분 판정법에서 나오는 유용한 결과가 바로 피급수죠. 피급수입니다. 그리고 적분 판정법보다 오히려 더 직관적인 수열에 대해서도 이용했고 적분에 대해서도 이용했었습니다. 바로 비교정리, 비교 판정법이죠. 이 비교 판정법에서는 비교하는 대상인 어떤 거로 선택하는 게 편리하다? 바로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피급수라든지 기하급수를 이용한다는 거. 단점이 있죠. 비교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 단점을 개선한 게 극한 비교 판정법. 대소관계는 비교할 필요 없죠. 극한이 중요한 거죠. 극한이. 그래서 그 극한이 유한 실수이면 수열에 대한
급수의 수렴 발산이 그 극한이 유한 실수로 존재하게 되는 수열에 대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과 같다는 거. 극한 비교 판정법. 여기까지는 급수의 일반항이 음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양수여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까지 고려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절대 수렴. 이 절대 수렴이라는 개념부터는 급수의 일반항이 음이 아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다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결과로 나오는 첫 번째 판정법이 루트 테스트, 근 판정법. 모든 급수에 사용하죠. 특히 제곱근, 지수 포함되어 있는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에서. 그리고 근 판정법을 썼을 때 식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을 포함하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비판정법, 레이쇼 테스트. 마지막으로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교대급수 판정법. 그럼 부호를 분리해내야 돼요. 부호를 분리해낸 수열이 이때 이제 부호를 분리해냈기 때문에 양수이면서 감소하는데 어디에 수렴해야 된다? 0에 수렴해야 된다. 그러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열의 평등 수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